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도자료와 홍보 영상 등을 참고하시어 앞으로의 부정 방향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명받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저는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의 김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17,000 보건은 2008년 남동구에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좀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소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총장님이 아마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그 소래 관광, 소래 일대 관광 활성화 사업, 객길 사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업들은 좀 어떻게 추진해 왔고 또 향후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만수천 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공직자들이나 의회의원들께서 많이 좀 우려를 좀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9월 4동이나 그 완수 1동 5동 지역인데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만수천을 열는데 최우선 조건이 주변의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만수천 주변 지역에 부지를 현재 많이 매입을 해놨고 추가적으로 많이 매입해 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제 공사 중인 부평구청을 했었고 공사가 완료돼서 물이 흐르고 있는 좀 부천의 신곡천을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주민분들은 처음에 우려보다는 주차 문제만 해결된다면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 가까이에 저렇게 물이 흐르고 녹지가 있고 물속에 수새들이 건강성을 회복이 돼서 물고기가 어려고 새들이 날아오는 천이 좀 하루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예상보면 인천시하고 75대 25냐 50대 50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서울한강유역청과 함께 거기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약식으로 해야 좀 시간을 땡길 수 있으니까 약식으로 하자. 저쪽에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된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4월 30일에 저하고 우리 지수과장님하고 이제 국회 한노위 소속 강사 의원님실을 찾아가서 이 사업이 주는 의미가 이런 사업들이니까 이제 물론 정식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좋겠지만 그러면 사업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서울환경유역청에서 약식으로 해서 7월 4일날 당초에는 7월 4일날 인천 남동구청에 협의에 대한 реш임을 보내주겠다는데 6월 30일날 핵심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유역청에서는 그 부분을 통해서 만취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는 거 이제 저희가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인천시에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을 택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10월 10일이나 11일경에 이제 소하천 지정 및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이달 내에 이제 중앙정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할 겁니다. 중앙투자심사가 1년에 3번 있는데 2번은 이미 끝났고 9월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9월에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고 통과가 안 되면 또 내년 3월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일단 시하고 예상 부분들은 다 협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도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이제 구정부였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왔는데 구정부 때 좀 시장님하고 이렇게 좀
한 방에 끝내자 이제 그런 논의가 왔었는데 이 새로운 정부도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실이 한쪽에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옆에 양쪽도 국회의원님들이 수편적으로 소속의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또 정부들하고 계속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로 좀 통과되고 내년에 좀 예산이 좀 나눠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관광을또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조성법이 있었고 서울보호를 국가공원을 준비하는 사업도 있었고 거기서 해본 관장까지 인수교육공원까지 맹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보호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이제 당초에 언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90만 평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이제 방향 지정부 때는 이제 기존의 서울 생태공원 45만 평 주식회사 상담이 난다 6만 7천 평 거기 대형이란 사기업당 2만 4천 평 그다음에 논현동 33번지 대형까지 거대한 모성들이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위원장이신 명성 위원께서 이제 법안을 좀 발의했어요. 100회배 이상 30만 평 이상을 되면 국가도시공원 용건이 되니까 아마 국토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인데 저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 통과되면 이제 국가도시공원에 어항은 이제 예정돼서 공사가 잘 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유정 기사님께서 얘기했던 그 배가 들어오는 부분, 배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2020년에 이제 총선 공약으로 일단 그때 예전에 우리 정무부 시장을 했던 조동환하고 박판순 하고 저하고 세 분이서 이제 2020년 총선 때 저희 당의 2010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강에서 동인 나라길을 가고 이제 이천 앞바다 소래포로 길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제 공약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제 공약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경인 아라뱃길을 운항하고 있는 현대유람선 대표하고 어차피 본인들이 이제 경인 유람선을 이제 차후에 또 새로운 사업자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소래포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지역으로 가려면은 가령 웅진이 지금 100년도 하는 배가 이런 배를 이제 웅진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듯이 남도구에서 좀 배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장기적으로 좀 왜냐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배 띄우는 부분은 좀 시나 원래 시 영역에 그 부분도 있었는데 시하고 유람선 경기장을 논의를 하고 습지 생태선이 저쪽 남산 습지하고 우리 소래 습지하고 보면 생태 그 노선을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관광객들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이런저런 소래가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소래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작년 4월에 많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 이영태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천국제공항 공사에서 환승객들이 투어를 하고 환승객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8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를 맡은 그 800만 명 중에서 환승 투어를 나오는 이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학주님한테 그 환승 투어를 나오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여기 9월 모래시하고 소래 습지생태공원 소래보호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이학주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서 작년 9월 소래보호 축제 때 시범적으로 했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인천국제공항 승객들이 저희 9월 모래시하고 소래보호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뭐 바우처에서 뭐 5천 원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한승계 투어로 기부들이 우리 9월 노래를 시작하고 손에 홍보를 받고는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인식을 좀 9월 노래 시장 또 남동구의 소래포를 갔더니 다시 와보고 싶다. 그때는 관광객으로 다시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래포 관광객을 주고 그리고 제 공약이기 전에 오정호 시장 공약이기 전에 저희가 항상 이 관광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정책을 이방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다 나라에 비해서 타국 관광국에 비해서 부국에 비해서 자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아까부터 그래서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관광 자원이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인방을 들어오는 관광객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 조사를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더디지만 그래서 좀 인천시나 우리들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뉴스 이병헌입니다. 남동공단이 이제 그 생애 주기상 지금 실태기에서는 1000일을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청년들이 모이고 그쪽에 북적되기 위해서는 입주한 기업 대표들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남동 산단의 태생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무엇보다 저보다 잘 아실 거고요. 수도권의 모든 산업들이 집중을 했는데 저는 남동 산단이 살아야 대한민국 대기업도 살지. 물론 남동 산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단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8대 22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88이고 이제 88대 12,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2% 정도인데 이 남동 산단이 쇠퇴기를 맞았다. 이게 가동률 보니까 지금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동 산단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가동률을 높이고 청년들이 좀 찾아오거나 그렇게 좀 계속 좀 3년차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99년 이윤석 의원 모실 때부터 이제 남동 산단을 계속 들어다니면서 신청을 왔는데 좀 창피한 게 있어요. 저희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99년에 들었던 얘기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때도 들었던 얘기가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없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 뭐 임금이 박한 건 둘째치고 근로환경, 뭐 대중교통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할 말이 좀 없는데 사실상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산단기업 대표들, CEO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또 어성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인력들을 모셔다가 이제 산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젊은이들한테 산단에 나오냐? 왜 산단에서 공부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임금이 박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임금이 박하더라도 산단에 오고 싶은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산단에 갔는데 이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근데 의아의 답변이 우리 산단에도 시류나 컴포즈, 커피숍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거기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고급 쉼터 그런 건 없더라도 차라리 그런 거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남주 인천 경제산업부장한테 민선 8기 시작 때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상단에 좀 활력을 어두운 상단에 좀 환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단 경영기업의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냥 호프집 10개만 허가낸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단 법에 의해서 뭐 식당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금생시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구내 식당만 하게 될 때 직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적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없잖아요. 뭐 10명, 5명이 있는 기업들인데 거기서 구내 식당을 절대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내 식당이 있는데 뭐 곳에 찾아가서 또 먹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이들이 일하러 왔다가 점심 먹으러 한번 멀리 가보고 점심 먹기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퇴사 이유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뿌리 산업, 소부장 산업, 장치 산업이거든요. 이 뿌리 산업, 소부장 산업이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도 만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만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쓰는 핸드폰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부장 뿌리 산업이 주조, 구명, 표면 처리, 열 처리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3D 산업인데 이 업태를 남동산단, 부평산단 이런 국가산단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소화해내고 완제품은 대기업들이 만들어내고 근데 그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에어컨 빡빡 나오고 얼마나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일하는 시간에 저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공정은 상단 중소기업들이 다 해내고 쉬운 공정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해내서 임금은 3분의 1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인들이나 저나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말 이 상당 기업,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근로 환경 격차를 저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그래야 저는 몰입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2022년 12월에 삼자부 차관이 남동 상단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남동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단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상단에 왜 청년들이 없고 상단 CEO들이 외국 인력을 비자를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들어오게 해달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상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고 상단에 일하는 청년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들 수 있도록 차관께서 장관하고 건의해서 돈 좀 들여서 속된 말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에서도 넥타이 매고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시원한 곳에서 눕는 그런 근로자들만 표현하지 말고 상단에서 그 줄 갖고 쇠 가는 용접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는 모습도 얘들이 청년들이 멋지게 볼 수 있게 차라리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나는 개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상자고 차관이 제가 국회 비서할 적에는 자기하고 이제 이 업무 연관고리가 있으니까 이제 듣는 척을 했는데 남동구청장이 얘기하니까 그냥 얘가 얘기하는 것보다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는 이 상단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까 무너져 가고 있다는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대기업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 부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면은 장관도 보고 대통령도 보니까 이 남동 상단, 국가 상단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삼성도 살고 현대자동차도 살고 기아자동차도 살고 LG전자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힘있는 정치인들이나 이 우위의 분들이 그리고 상단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임금 격차 해소하는데도 이제 인천시정부나 남동구청이나 상자부만 나설 게 아니고 대기업 CEO들도 나서야 되고 대기업 근로자들도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연봉 1억 받으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인식된다면 자기들 연봉 1억 잡는 일자리도 여청은 없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대기업 CEO뿐만이 아니고 대기업 근로자들도 여지껏 자기네들 임금 올리려고 하면서
저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슨 뭐 현대차 어디 뭐 스트라이크 치면은 임금 올라갔다. 그다음에 언론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 올린 게 납품업체 하도 단다 후려쳐서 임금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반복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정치와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 표에 휘둘리다 보니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직접 정치하면서 제발 나는 표에 휘둘리지 않는 행정을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그걸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창피하게. 그래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세게, 좀 언론도 공기니까 좀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으로 좀 건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희정 의원. 네, 천재일보 김정자입니다. 부장장님께서는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된 그 현장을 누리면서 열심히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남동구형 복지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선 8기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게 이제 복지산업재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했고요.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해서 이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유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복지 시스템에 발굴이 안 돼서 못 받는 이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하고 1인 가구 전수 조사가 이제 복지 산업지대에서 이제 뭔가 수혜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소득도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이제 구축을 좀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생활 밀착형 복지하고 이제 고령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외에도 어느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혼자 사는 할아버지 이 세대를 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임대가 20만 원인데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몸도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도 들어갈 분인데,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임대료가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되고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못 들어가고 혼자서 반지하 같은 빌라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젠가 이제 학대 강부회의 때 동장님들 다 나와주시길래 그래서 사진 찍어온 걸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각 동에서 뭐 복지관들이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음식 나누는 걸 많이 봉사활동하는데, 좀 봉사도 유행 따라 가지 말고 좀 현장에 맞게 생활 밀착형 생활에 맞게 좀 봉사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속에 있는 집에서 그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열무김치를 갖다 주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삼계탕을 갖다 주고 한다손 치더라도 저 안에서 그 열무김치에 그 삼계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밥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지도 유행 따라가요. 뭘 하면 뭐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먹는 거, 입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방송을 팔아서 직접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지정책을 펼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장님들도 그런 주문했고요. 그게 결국은 생활밀착정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재정 부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할 때 우리 남동구에 노인 일자리가 6,001개였었고 예산이 237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시는 어르신들이 급여를 받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특수적으로 하는 분들은 60만 원까지 받는데 30만 원을 받아서 이 분들이 살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일자리 한 7,820인데 한 1,800개 정도 늘었고 예산은 한 135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분들을 위한 그냥 그 주기 위한 일자리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번, 3번 하면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 체조,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봤더니 우리 남동구에 요양시설이 한 119개 정도가 있고 뭐 주간노인센터도 한 54개 정도였는데 아파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느라고 건보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한 4,900명 정도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건보 재정이 1,190명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건강하셔가지고 동네 청소하고 뭐 골목골목에 아이들 안전 통하는 것도 지켜주시는 어르신들한테 7,800명한테 일자리 드리고 예산 쓴 게 367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이분들이 건강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건보 재정이 안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 한 3시간 계속 걷기 운동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일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기 전에 이제 교육할 적에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균형 발전은 항상 저희하고 여기 뭐 수도권 지역이니까 좀 괜찮은데 이 인천 내에서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좀 뭐 옹진이나 강화 그런 데하고 여기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옹진이나 강화가 옹진 교수님, 강화 교수님이 이제 이 구청장들보다 쓸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저희하고 진짜 우리 지역하고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을 거고 이런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수도권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고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고 지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을 저희가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돈을 벌어서 지방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수도권에서 그냥 억지 부린 거죠. 돈 벌어서 지방으로 내려줄 거고 사실 없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새 정부 들어서 교육부 장관 되시는 분이 지방에 서울대 한 10개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건 차라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그때 정부에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간 거는 주말 공무만 양산했고 차라리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울대 10개를 지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한 5-6개를 거점별로 지역으로 보내면 차라리 그게 저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혹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기업들을 각 지역에 뭐 전라도 노선이나 경상도 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내는 것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에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호 교수님. OBS 이상우 기자입니다. 인구 55만 자족도시 어젠다를 선택하신 이유와 또 이제 인구를 7만 명이나 늘려야 되는 어려운 과제인데 구체적인 방안 계획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서부가 막 치고 올라오기 전에 이제 부평이 한 57만까지 올라갔었고 저희도 54만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내국인들만 하면 49만이에요. 외국인 포함해야 51만 되고 이제 부평구는 이제 57만에서 50만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남동 인구 55만 자족도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남동 아파트 한 7개 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만수주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만수주공이 한 6천 세대인데 재건축이 한 11,000세대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아파트들은 이제 추진될 거니까 세대 수가 이제 이제 정비계획 기반에 따라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까 좀 저희가 추산하기 좀 그렇고요. 그리고 11개 이제 재개발 예정 지구가 있고 뭐 도시 재생 사업하고 뭐 행복마을 가꾼 사업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 2지구가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16,0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쪽만 9월 2지구하고 만수주공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000구가 구역하고 강서이동 3,000구역하고 산방아파트 구역에 오면은 다시 55만 충분 재개발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인구만으로 저희가 또 자족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남동 3단 도시 뭐 가동률이 66% 떨어졌지만은 저쪽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송도 국제도시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바이오 산업단지하고 특화단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LH 공사가 있는 소시 첨단 산업단지, 그다음에 저희가 좀 속도가 더지지만 저희 남동구가 있는 남촌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운현동에 산지에 있는 공업지역, 저쪽 부평 보험변 쪽에 있는 공업지역을 좀 잘 정비한다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일자리적으로 좀 저희가 자주도시 노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도 저희도 추진합니다.